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올해 이슈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그리고 2019년도의 아파트 그리고 토지시장 수익형 부동산에서 전망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다시 저랑 만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부동산 시장. 지난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새해부터 보유세 세율이 높아지는 등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제도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9년을 맞아 토지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25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과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등 개발 호재 등이 요인으로 꼽히며 주택시장 규제 집중으로 토지시장의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2019년 주택시장은 상승기에서 조정기로 전환되는 첫 관문의 해가 될 전망인데요. 올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대출 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 이 기조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부동산 방송에서 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대책이 나왔던 2018년도 또 올해 새해 들어가서 2019년도 넘으면서 12가지 정도의 세제, 금융,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실 부분 자체를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세제, 구분은 세제, 제도, 금융 쪽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신고기간의 축소라는 부분으로 5가지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세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2009년도에 공시가격 기준이었던 거를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80% 정도로 세를 부담시켜 왔는데요. 자, 올해 1월부터 5%씩 인상을 시키면서 2022년도까지는 공시가격 수준에다가 100% 맞추겠다고 하는 세제 부분 자체가 첫 번째로 될 수가 있고요. 자, 곧 5%부터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보유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상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시켰죠. 자, 그러나 올해부터는 내가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있을 시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에서 과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하게 되면 뭐가 있죠? 우리가 한참 2017년도 12월 13일 날 주택임대차 활성화 방안에서 나왔던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 400만 원 그리고 필요 경비율을 60%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절반인 20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필요 경비에 대한 비율 자체도 50%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법만큼 내라 라는 세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세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보게 되게 되면 결혼을 해서 5년 안에 생애 최초의 주택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올 1월부터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딱 1년만 적용이 되죠. 1년 안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주려면 좀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해서 5년 이내에 혼자 외벌이 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소득이 이하여야 되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또한 금액적인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도 3억인데요. 3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 이하고요. 또 면적 같은 경우에도 큰 집은 안 되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집을 다 이 조건을 구비했을 때, 완비했을 때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3억짜리 우리 수도권의 우리 신혼부부들 4억짜리 집을 사서 1.1% 정도라고 하게 되게 되면 4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 50%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자, 200만 원 감면받고 집 사가지고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가장 대한민국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인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좀 폭넓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월 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해서 주택수에 안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시에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실거래기 기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30일로 축소가 될지 아니면 15일로 축소가 될지는 아직까지 변경이 아직 안 됐지만 법 개정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공포 6개월 후에는 올 말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부분도 기간 자체가 단축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토지시장, 아파트시장,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2019년도의 전망을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자,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2019년도에 핫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25조 원 정도 풀린다.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14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지금 풀리기 때문에 이 14조 원이 주택시장이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진입이 될지가 과연 가장 큰 뇌관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소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그에 따른 광역 신규 교통망까지 같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토지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호재들 자체가 토지시장의 어떤 시가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주택시장의 강한 규제가 대출 규제나 세제에 대한 규제 자체가 반사의 효과를 일으켜서 토지시장에 어떤 부흥을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들고요. 또한 좀 대북 관계 화해 무드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그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토지시장이 한번 들썩거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역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좀 말씀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35조 원이 풀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8년도에는 16조 원, 2019년도에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25조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 중에 14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풀리고요. 또 그 이후에 2020년도, 21년도를 보시게 되게 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16조 원이 풀리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의 키입니다. 그게. 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집가 변동률 추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방은 하락세를 겪지만 수도권과 전국적인 평균 부분 자체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시장을 지금까지 봤고요. 다음 아파트 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노태우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정책 기조가 규제로 일관하고 있지만 나름 보시게 되게 되면 규제 속에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침체기를 일정 부분 자체 모두가 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하나의 시그널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서울과 지방 아파트에 보시게 되면 준공급 물량의 추이를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48만 호 중에 43% 부분 자체밖에 공급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46만 5천 호 같은 경우에 70% 이상이 지금 준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지금 공급 물량이 과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할 수밖에 없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2019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뭐 간단하게 아파트를 좀 정리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하락 및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요.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요 위축과 공급량 물량이 누적돼 있고 경기 불황이죠.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하락 부분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세권 아니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 같은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 전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의 기조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수익형 부동산의 2017년도부터 2018년 10월 달까지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정부의 정책의 주택시장에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수익형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도 나름 대안 투자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 대비해서 하향 안정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로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경기 불황 등의 이유를 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아무리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고요. 또한 공실 위험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피스텔에서도 하향 안정세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보시면 상가를 보시게 되게 되면 상가도 지금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지금 과잉이고요. 기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상가 공실률 자체도 높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투자처를 좀 나름대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자, 결론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주택도 그렇겠지만 최대한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또한 임대 안정적으로 좀 장기 임대로 맺을 수 있는 상가, 또 마지막으로는 미래가치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지역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나름 성공할 수 있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